일단 그 땅에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시공업체부터 박람회 가갖고서 계약을 덜컥 해버리면 그렇죠. 실제로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짝이 막 아픈데 정형외과 먼저 가면 등짝에 바로 주사 꽂고서 막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의사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 그런가요? 아니, 새하얀 옷을 입고 네모난 거울을 봐서 조그만 힐링라이프 속에 구독, 난 좋아요 보라색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쌍파트를 지금 날려주신 옆에 계신 분은 지난번 혹시 영상에 얼굴 나오셨었나? 뒷모습만 나왔나요? 아, 네네. 얼굴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뒷모습만. 네, 다름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 여주 대신에 폐가 리모델링 저희가 노동기부 이벤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참여해 주셨던 6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때 오셨었는데 또 나중에 처음엔 말씀 안 하시다가 지금 건축사로 지금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인터뷰 요청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해가 바뀌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 뵀는데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있었습니다. 네, 사무실 너무 좋습니다. 여기 양재동에 있는 건축사 사무실인데 예전에 제가 게임회사 운영했던 거 혹시 아시나요? 게임회사보다 훨씬 더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갖고 저 여기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어와서 그랬는데 나중에 한번 혹시 건축 상담하실 때 한번 놀러 오시면은 분위기 좋은 곳에서 상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약은 약사에게 건축 설계는 건축사에게 그 주제로 한번 제가 영상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헷갈리는 거 하나 먼저 건축사랑 건축 설계사 이게 틀린 건가요? 건축 설계사는 이제 뭐 말하자면 직업 이름인 거고 그거는 자격 이름이 아니라 직업군. 네네, 그렇죠.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을 건축 설계사라고 하는 거고 이제 뭐 건축사는 그 이제 뭐 기술사와 같은 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그 그룹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건축 설계사는 예를 들면은 일정 정도의 뭐 건축 기사나 아니면 뭐 구조기술사가 될 수도 있고 시공기술사가 될 수도 있고 건축 관련된 전공을 한 분들 중에 건축 설계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수준의 직군을 갖고서 도면을 치는 분이면 건축 설계사라고 그렇죠. 직군으로서 칭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그 도면에 대한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또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설계사가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지금 어떤 뭐라고 해야지 자격에 대한 요건? 그게 어떤 게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대학교를 건축 전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5년간 실무 수련을 하고 건축 설계사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건축사 사무소에서 5년 이상 일을 하면 지금은 제도가 조금씩 바뀌곤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건축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시험을 봐서 건축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실무 수련을 하고 있는 뭐 건축사가 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그 회사를 다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을 그냥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 건축 설계사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건축 설계사 직군이라고 보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기 대표 설계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대표 설계사신. 저는 헷갈려서 도면을 그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자격 요건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건축 설계사라는 직군이기 때문에 건축사분들은 그 설계 도면을 밑에 있는 직원들, 설계사들에게 맡겨서 도면을 그리게 하고 그게 뭐 잘못됐거나 뭐 어떤 문제가 소지가 있는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고 그런 다음에 인허가 도면으로 그걸 사용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럼 개인 예를 들면 저희는 다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네. 전원주택을 최종적으로 준공, 그 사용 승인까지 내려면 필수적으로 건축사님이 필요하신 거죠. 그렇죠. 예, 없이는 못하는 거죠. 야매로 돌고 돌고 내가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럼 생지경을 해도 결국은 건축사님한테 가셔야 되는 그렇죠. 거죠. 확인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어쨌든 거쳐가야 되는 네. 자격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친근하게 생각을 하셔야만 되는, 어차피 거쳐가야 되니까. 그러면 저한테 이제 구독자분들 많이 질문 주시는 게 네. 올해 가을쯤에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집을 짓고 싶어요.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네네. 그럼 건축사님 찾아가는 게 일순일까요? 어떤 게 가장 필요한 일순일까요? 이제 좀 원래 오래 전부터 이제 집을 짓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제 생각에는 그런 분이라면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게 마음속에 있으실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레이아웃 정도만 이렇게 그리고 손그림으로 뭐 표현이 안 되는 거는 글로라도 이렇게 음. 쭉 정리를 해서 그걸 보고 이제 건축사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내가 그동안 이런 거를 생각을 했다. 이런 거를 이 땅에 지을 수 있겠는지 그리고 확인을 하면 일단 법적 검토부터 쭉 하고 가능한지 또 가능하면 또 어떤 법적 행위를 해야 하는지 집이 안 지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법적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설계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땅에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시공업체부터 박람회 가갖고서 계약을 덜컥 해버리면 그렇죠. 실제로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시공사 책임은 아니니까. 그렇죠. 집을 못 짓는 땅을 본인이 그냥 잘못 구입했을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건축 행위와 관련된 인허가 그리고 건축법 관련된 부분은 건축사님이 검토를 해주시는 거죠. 가면은 1차 검토는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쵸, 땅 살 때 어느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분들은 건축사무소 먼저 가는 것보다는 그 관할 시군청, 그러니까 지자체 근처에 있는 그 측량업체나 이런 쪽에 가면은 제일 잘한다. 이래서 측량업체부터 가라. 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는 저는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받아서 여기 확인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게 왜냐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뭐 말하자면 부동산 관련된 토지 관련된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건축물이 어떻게 되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 저희도 봐야 되는 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전문가를 먼저 간다. 그 의사로 치면 가정의학과 가서 먼저 이렇게 어디가 아픈지 확인을 받고 이거는 좀 중병이니까 내과를 가보세요 이렇게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데 얘가 딱 마음에 와닿는데 네네 근데 뭐 어디를 먼저 간다 물론 어깨 아픈 거는 거기서 잘 고치겠죠. 그쵸. 근데 원인이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의사로 치면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가정의학과나 그런 어떤 진단의학과 이런 데가 좀 건축사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짝이 막 아픈데 정형외과 먼저 가면 등짝에 바로 주사 꽂고서 막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런가요? 전 실제로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근데 실제로는 그게 내과 질환이나 다른 어떤 뭐 순환계 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등짝이 아팠던 거일 수도 있고 우리 의학 드라마 많이 봐서 알죠.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1차적으로 건축사가 전반적인 것들을 다 도와줄 수 있고 아까 측량업체 같은 경우는 토목 관련된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전문가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건축사님 어쨌든 거쳐가야 되는 분이니까 첫 코드를 그렇게 꽂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네요. 새벽차를 타고 바다로